남산의 부장 12.6 후 김재규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이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통해 1979년 일어난 12.6 사건과 12.12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1979년 12월 12일 역사적으로 12.12 사태 혹은 군사반란이라고 부르는 쿠데타가 하나의 세력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에는 1979년 10월 26일 일어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10월 26일 사건, 박정희 암살 사건, 박정희 시해 사건, 박정희 피격 사건, 궁정동 사건 등으로 불리는 사건이 배경이 되죠. 12.6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2인자였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의 부하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사건이에요. 해병대 대령으로 예편했던 박선호는 당시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이었으며 육사 18기였던 박흥주 대령은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이었어요. 두 사람은 인간적 의리를 끊지 못하고 김재규 부장의 암살 지령을 따르게 되죠. 김재규라는 인물은 육사 2기를 나와 박정희의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군대 요직을 거쳐 1973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죠. 1974년 유신정우의 소속의 9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해 중앙정보부 차장이 되죠. 1974년 건설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맡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죠. 권력서열 2의 무소불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1979년은 YH 무역 여공 공성 사건,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사건, 10월 16일 구마 사태 등 전국 불안 사건이 계속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이런 시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강경파인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 심각한 마찰이 있었고 그를 옹호하는 박정희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게 되죠. 또한 전 정보국장 김영욱을 유인 살해하도록 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결국 이러한 상황과 박정희 유신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과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의 연회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시해하게 되죠. 사건 발생 후 김재규는 사건 현장을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죠. 그때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갈지 용산의 육군본부로 갈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육군본부로 가게 되죠. 이날 김재규의 판단은 일생일대의 최악의 실책이었어요. 자신의 거점인 중앙정보부로 가서 사건 수습과 빅공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박정희와 차지철이 없는 시점에서 최고의 실권자인 중앙정보부장의 힘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던 기회였죠. 박정희 암살 사건에 간첩이 개입되었다든지 또는 차지철이 박정희를 쐈기 때문에 차지철을 살해했다든지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했죠. 하지만 김재규는 용산 육군본부로 향했고 거기서 곧바로 체포되고 말죠. 이처럼 김재규는 사건을 조작할 만한 능력도 명분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자신의 본고지를 버리고 검찰청도 아닌 치안본부도 아닌 연관성이 그다지 없는 육군본부로 향해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권자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죠. 아직까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의 동기는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발적 범죄설로 최우준술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장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계획적인 혁명거사였다 라고 주장하지만 박정희의 무조건적인 차지철 신임과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설이 있죠. 또 하나의 설은 미국의 제거 지령설이 또 하나 있어요. 아무튼 12.6 사건 이후 장기 집권하던 철권 통치의 박정희 대통령의 서고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기에 군사계엄령이 선포되죠. 각군 수뇌부들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와 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결의하죠. 또한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2.6 사건을 총괄 지휘 수사하게 되죠. 1979년 11월 6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2.6 사건 수사를 마치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또한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고 상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 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고 발표했어요. 12.6 사건으로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헌법에 의해 당시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게 돼요. 1979년 10월 26일 최규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고 11월 6일 유신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죠. 이에 따라 1979년 12월 6일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96.7%의 득표율로 당선되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선거 제도였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단 임기 대통령으로 8개월 10일 만에 대통령을 그만두죠. 사임을 발표한 이유는 학생들의 소요와 광주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도의상의 책임을 통감하여 물러난다고 말하죠. 1980년도는 오랜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의 봄이 온다며 정치권의 희망이 넘쳐나는 해였어요. 하지만 전대후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집권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시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였어요. 그 무렵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그 당시 모든 권력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집중되어 있었고 광주 사태 또한 그들의 책임이었죠. 임기 8개월 동안 신군부의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는 평이 많았던 불운의 대통령이자 신군부 압박에 의해 사임하게 되는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요? 다시 1979년 11월 6일로 돌아가 보죠.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죠. 그들의 군 비선 조직인 한화회를 비롯한 공조 세력 규합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1979년 12월 12일 군부 쿠데타이자 항명사건을 일으키죠. 신군부의 목적은 정승화 총장이었어요. 10월 26일 사태의 무혐의라는 최초의 발표를 뒤집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를 내세우며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여 군부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에요. 육군참모총장이다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거가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신군부의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하여 제거를 받으려 했으나 대통령은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신군부는 대통령의 제거가 없었는데도 정승화 총장을 시행을 시작한 거죠. 이러한 연행 과정에서도 수도경비사령부 및 동조하는 병력을 투입해 공간을 탈환하고 무력으로 강제 연행에 성공하게 되죠. 이후 신군부 세력은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반대하는 장군들을 하극상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을 하게 되죠. 더욱이 신군부 세력은 자신의 군 병력을 총동원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서울을 장악하고 육군본부 및 특전사사령관 본부 등 주요 군 시설 등을 장악하며 국군 수뇌부를 체포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병사와 반대하는 장성들이 사살되기도 하였어요. 결국 12월 12일 신군부는 국방부 장관을 찾아 최규하 대통령에 끌고 왔어요. 이미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의도대로 사태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재가를 하지 않던 최규하 대통령은 결국 사후 재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해임하고 이희성 육군대장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실상 직접 임명하죠. 또한 6인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권력 공백기의 최고 실력자가 되죠. 당시 미국은 신군부의 평시작전 통제권 행사와 관련해 한미 간의 합의를 위반한 데 강력한 불만을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민간 정부만을 전폭 지지한다고 하였으나 사건 보름 후 비판 어조는 다소 누그러지고 사실상 군부의 반란을 묵인하게 되죠. 이로써 12.12는 정권 쟁취 목적을 띤 군 내부 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신군부는 1980년 전국 비상계엄령을 시행하죠. 이에 부당함을 느낀 국민들은 신군부에 대항하기 시작하죠.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가 심해지자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하자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해 잔인하게 무력으로 진압하죠. 계엄령과 무력을 통해 광주 민주항쟁의 진압으로 신군부는 정권을 공고히 했으며 다시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의 시대로 돌아갈 운명이 되었죠. 또한 군사 독재 종말의 시발점이었던 12.6 사건의 당사자인 김재규의 사형 집행이 5월 24일 이루어졌어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은 결국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하게 되고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의 통일지체국민회의 대위원회라는 대통령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이후 국보위는 헌법을 개정하고 제5공화국이 성립하게 되죠. 이후 12.12 사태의 주역 전두환은 7년 임기의 대통령이 되고 노태우는 5년 임기를 거치며 12년 동안 군사정권을 유지하죠. 군사정권 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반란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및 신군부 핵심 인사들을 구속 기소하게 되죠.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게 되죠. 차후 고등법원에서 둘 다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죠. 1997년 정치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그들을 특별 사면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남산의 부장들의 나비 효과가 아닐까 하네요. 오늘은 남산의 부장들의 이후 이야기 등을 알아봤네요.